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임차인이 속수무책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나요?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구독자 여러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96년도 판결입니다. 주택 임대차 사안이었고요. 여기 보면 양수인의,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이죠. 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로 바뀐 임대인이 연락도 안 되고 자력도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임대인이 바뀐 걸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것도 주택임대차고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 그러니까 기존의 집주인이죠. 기존 집주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 집주인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상당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그리고 또 이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대법원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며칠인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왜 대법원이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집주인이 바뀐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또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기존 집주인이죠. 양도인한테 임대차 계약 해지할 테니까 보증금을 네가 반환해라. 그러니까 양도인, 기존의 임대인 네가 반환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상당한 기간 내라는 거를 둔 이유는요. 만약에 이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그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상당한 기간이란 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며칠 정도는 아니고 네. 제가 최소한 볼 때는 한두 달, 또 세 달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6개월이 넘으면 그런 네. 상당한 기간을 넘었으리라고 이제 대부분 판단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 찾고 새 집주인의 자력 여부 확인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저희가 봤던 그 대법원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이의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본 사건이거든요. 일단 볼게요. 2000년 7월 31일 날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이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8월 27일까지 보증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8월 8일 날 임대인이 이 집을 새 집주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이제 자기가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임차인은 싫은데 라는 수령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날 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감유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임대차 대상인 건물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거기다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도 한 사안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양다리를 걸친 거죠. 예, 새 이제 집주인이 그 보증금 반환한다는데도 거절을 안 하고 네. 예, 받을 여지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기존 임대인의 이제 다른 건물에다 이제 경매를 넣었으니까 양쪽으로 이제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죠. 둘 다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한 건데 대법원은요, 이 새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거절도 안 했고 또 경매법원에 임차인 신고하고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가 새 집주인한테 승계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기존의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의 제기라는 거는 임대인 바뀐 걸 수용했다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의를 하실 때는 증거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는 게 좋은데 간혹 이제 문자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나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문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죠. 그런 일이. 네네. 카톡 같은 경우는 읽으면 읽었다라는 게 1번 일이 없어지면서 표시가 되니까요. 이게 카톡이 좀 더 좋은 증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면서 기존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뭐 새 임대인에게도 예,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양다리 다 네. 가능한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법원의 입장은 이래요. 새로 집 산 사람, 양수인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 빚을 인수를 했고 기존에는 거기에서 면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인,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서 그 임차인한테 돈 안 줘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이게 법에서 그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임대인 지위를 당년 승계로 조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을 안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왕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이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 집의 가치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내가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술 풀리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